앞선 최선중 기자의 리포트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시즌2 기대가 컸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부대학교 권호철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약속했던 게 빠르면 2023년 하반기였습니다. 네.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뭐 의지가 있긴 한 거냐 이런 뭐 심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미루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 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납득이 좀 안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뭐 1차 이전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해서 이제 한 111개 네. 정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2차 이전입니다. 네. 근데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미루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2023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정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이 혁신도시 관련된 성과평가 그리고 네, 이 네. 정책 이런 방향에 대한 이 용역과제를 지금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미뤄지면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좀 추진을 그렇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근데 그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까지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올해 4월 달에 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지금 이 지역의 지방 간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과열되는 형상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뭐 이야기가 국가의 있었잖아요. 선거 일정을 그랬죠. 고려해서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예. 지금 내년 10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2025년도에 10월에 용역 평가가 되면 네. 그 이후에 또 2026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똑같은 논리로 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네, 네. 제가 보기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 정치적 이 현안이 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명태균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이 대형 이슈에 만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런 지역과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지지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네. 노력을 하려면 국민들의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을 잘하면 네. 평가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뭐 고심이 있는 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한 300여 곳 되는데 대전하고 충남이 요구하는 곳만 한 70여 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과열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먼저 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지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한 이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기로 네.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네.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지방교부세 관련돼서도 결과적으로는 4조 원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수결손 때문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이용을 하고 있으면 네, 네. 국회의원들이라도 국회 네,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국회의원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에는 호남이 주류였지만 네, 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전시, 뭐 충청남도 그동안 뭐 4년째 무늬만 혁신도시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2차 공공기관 이전 더 유치해 오겠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자, 지역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전 충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껍데기뿐인 혁신도시 이거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네. 외곽에서는 이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냐, 과연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냐 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국토부에 공개 서한을 좀 보내라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당부에서 지시할 서한 전달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광역단체장들도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단체로 이런 걸 당부 차원이 아니라 네, 네. 진짜 어쩌면 관철시킬 수 있는 투쟁을 할 정도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지역 현안에 이런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들이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네, 고려할 네. 게 아니라 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싶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도지사들이 요즘 대부분 또 여당 소속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주로 여당이기 때문에 네, 네. 대통령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충청권 광역연합도 지금 출범을 하려고 있고 또 대전 세종도 특히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전과 충남이 진짜 한 지역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네, 네. 한쪽에 좀 몰아줄 수도 있는 그런 네. 또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뭐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엔 뭐 가능하겠느냐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해법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이 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저는 이번 정권에서 만일에 이게 전체 그 선전과 이전 문제까지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면 이전 대상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전 대상이라도,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네. 안 되면 이전 대상 지역이라도 좀 선정을 네.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네, 중요한 네. 것은 이게 지금 각 지방 간의 이 유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금 과열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미 1차 때 나갔던 10개의 혁신 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라도 이게 지금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뭐 네, 충청도, 네. 강원도 다 있기 때문에 네. 그쪽 10개 혁신 도시에라도 네, 네. 이 공공기관 이전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네.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전 충남을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